김정남 암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가정보원이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이 북한 국가보위성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에 의하면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 북한 국가보위성과 외무성이 주도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이 국가보위성 소속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다시 짚어주시죠. 예, 본래 지난 그 13일 날 이제 김정남 암살이 일어났는데 네. 이틀 후에 15일 날 바로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찰총국을 비롯한 북한의 정보 당국에서 저지른 이 암살 사건이라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외면적으로는 이제 정찰총국이 들어가면서 국가보위성이 주도한 거기에 이제 북한 외무성도 참여한 이런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테러 사건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정찰총국이 들어가고 보위성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데 네. 이 보위성 요원들이 총 현재 북한 요원이 8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4명이 보위성 요원이고 2명은 이제 외무성 요원이고 다른 이제 북한은 다 정부 기관이니까요. 그 고려항공이라든가 신광무역회사 이런 데서 그런 신분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암살조가 1조가 있고 암살 2조가 있어 갖고 암살 1조에 의해서 암살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암살 2조가 백업 네. 암살을 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개의 암살조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인 건데 그 국가보위성 그리고 정찰총국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일단 국가보위성은 저희가 뭐 쭉 알아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정원격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국정원은 굉장히 좋은 기관이지만 예.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은 굉장히 나쁜 기관이죠. 똑같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정찰총국이 됐던 국가보위성이 됐던 네. 둘 다 북한 체제를 보위하고 반혁명 문자를 색출해내는 또 그러면서 이 대남 공작도 같이 하는 그래서 네. 우리 간첩도 보냅니다. 두 기관 다 이런 건 이제 공통점인데 차이점을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이런 그 대남 공작과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불법적인 활동 네. 또 비합법적인 활동 굉장히 공세적인 정보 공작 활동을 하는 데가 말하자면 정찰총국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정찰총국이 최근에는 우리 국민한테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제 각종 사이버 테러 활동을 정찰총국이 하고 있고 음란 사이트라든가 도박 사이트 네. 이런 것도 전부 정찰총국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보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찰총국에 비해서 네. 국내외 정보 활동을 하는 건 공통점이지만은 좀 점잖게 한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공작 정보 활동을 할 때 이 보위성 요원들은 주로 공관에 북한 공관에 근무를 하면서 외교관으로 신분을 가지고 하는 요원들이 많고 네. 정찰총국은 공간 밖에서 일하는 그 다양한 북한의 무역 그런 그 기관이라든가 상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분으로 가장해서 활동을 하는 요원들이 많죠. 물론 정찰총국 요원들도 북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찰총국과 국가보위성의 어떤 차이점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찰총국이 아니라 국가보위성이 주도한 어떤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주로 정찰총국이 주 전공입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정찰총국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암살, 테러, 납치 이런 거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찰총국이 더 잘하는 기관인데 이번에 좀 뒤로 빠지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정찰총국의 이런 그 해외에서 요인 납치, 암살 이런 걸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해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이 여행할 때 정찰총국에 의한 이런 암살 테러 이런 공작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지역 특히 이런 데서 정찰총국의 활동에 대한 이 감시 활동이 그 주재국의 정보 수사 기관들의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암살에 깊이 개입하기에는 그런 주재국 정보 수사 기관들의 그 강력한 암시 활동 속에 이런 암살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찰총국이 과거 주 전공이 있는 암살 문제에서 암살했었는데 이번에 김정남일 때는 좀 빠졌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은 이 국가보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암살을 물론 합니다. 네. 납치도 하고 다 하는데 조금 그 신분 가장을 외교관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이제 밝은 측면이 있고 정찰총국보다는 정보 수집 공작 능력이 큰 틀에서 보면 정찰총국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 수집 능력이 특히 이제 네. 김정남이는 항상 해외에 있기 때문에 통신 감청이라든가 김정남이가 쓴 그런 컴퓨터에 대한 해킹 이런 거와 그리고 일반적인 김정남의 동선 네. 이런 광범위한 정보 활동 수집 능력은 정찰총국보다 보위성이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보위성이 더 주도적으로 이번 암살을 하지 않았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정원이 밝힌 내용 중에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최근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김호는 국가보위상이 연금 상태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또 그 보위성 간부 5명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과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과 네. 연계됐는지 안 됐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최근에 이제 장성택 처형했을 때 이 공포 정치가 이제 막 시작돼 갖고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 2년 사이에는 이런 공포 정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이 김원홍이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해임되고 네. 또 고사총으로 장성택이 처형할 때도 고사총으로 처형했지 않습니까? 고사총으로 보위성 고위 간부 차관급 인사들을 아주 일시에 제거한 걸 보면 공포 정치가 다시 강화되는 거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체제 기반이 이게 동의의 조짐이 충분히 있고 이 동의의 조짐이 있는 거를 김정은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포를 다시 한번 가중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에게 편지를 또 통해서 살려달라 이런 내용을 보냈었다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까지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당연한 것이다. 특히 이제 네. 장성택 처형한 이후에 김정남에 대한 가장 큰 후견인이 장성택하고 김경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뭐 비자금도 보내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김정남이가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도 좀 주고 그런 그 물질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줬는데 네. 장성택 일행이 전부 다 처형됐지 않습니까? 네. 숙청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돈줄이 메말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정남이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지속적으로 두를 수 있는 어떤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남이가 좀 인간적으로 김정은한테 접근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비록 동생이지만은 아주 최고 책임자니까 네네. 당신이 좀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암살을 하는 걸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저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동정심에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아예 김정남이를 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공작적인 어떤 기획을 지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확률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더 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궁금했던 점이 김정남 암살 소식이 과연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될까, 알려지기는 할까라는 점이었는데 오늘 국정원 내용 밝힌 소식을 보니 시간 문제다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김정남 암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일단 북한 주민들은 지금 김정남 존재 자체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체제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의 파장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김정남이는 왜냐하면 일찍부터 밖에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후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는 비교적 생소한 이름으로 들릴 것이다.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만큼 외부 정보의 북한 내 유입이 통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과거보다는 더 열린 상태에서 외부 정보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김정남의 테러 사건도 머지않아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런 김정남의 테러 사건은 장성택 처형 때 북한 내부의 민심들이 어느 정도 동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김정남 사건은 상당히 북한 특히 김정은 체제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고위 간부들을
이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경쟁을 올려주고 어떤 불안의식, 공포의식을 갖게 해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정체에 의한 강압적인 안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안정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체제 동요의 기반을 더 굳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망 원인 얘기도 좀 해보죠. 말레이시아 당국이 VX 중독이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용의자들의 숙소에서는 VX가 또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VX가 어디서 제조가 됐고 또 어떻게 반입이 됐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에서도 가장 큰 지금 수사 중점 네. 사항 중에 하나인데 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한 두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보위성 요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들어갈 때 지참을 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현지에 있는 북한 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공관에서는 외교 행랑을 주기적으로 매주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평양하고 수발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면책 특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교 행랑을 이용해서 반입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 용의자들이 체류했던 그 콘도 거기에서 이 화학 샘플도 나오고 장갑, 고무신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우선 가장 안전하게 이 VX를 가지고 오려면은 역시 외교 행랑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정남이는 반드시 암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콘도가 의혹 장소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외교 행랑으로 가꾸는데도 이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현지 콘도를 운영한 게 아닌가. 네. 그렇지만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VX 가스를 제조하려면 독약을 이 대규모 시설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외교 행랑을 통해서 현지에 말하자면 내려갔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은 그동안 핵에 가려져 왔었지만 세계 3위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좀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